네, 제 15회 정보보안기사 실기 기출풀이를 시작을 하겠습니다. 15회는 2017년도 7월쯤에 시행된 시험이고요. 아마 뭐 이 강의를 듣는 분들은 보안기사 실기를 뭐 준비하고 있겠죠. 근데 미리 잠깐 앞서 얘기하면 정보보안 실기 기출풀이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이유는 간단해요. 여기에 어떤 문제가 나왔던 간에 결과적으로 실기는요 17회 동안 그죠? 17회 아니죠. 지금 이제 내일 모레 볼 시험이 17회 실기인가요? 17회 실기죠. 17회 실기까지 포함한다고 해서 한 회당 결론적으로 16문제밖에 나오지 않은 거예요. 기출문제라는 게. 그게 17회가 돼도 결론은 몇 문제가 안 됩니다. 그래서 원래 실기를 공부할 때는 필기가 더 중요해요. 사실상 필기 기출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필기 교재가. 자, 그리고 잠깐 안내를 드리면 이거는 이제 인베스트 정보보안기사 사이트죠. 여기에서 이제 실기 공부 방법이 있는데 지금 여기 밑에다가는 이제는 아직 추가를 안 했는데 실제 동영상으로는 개인정보 보호법도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들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여기 이게 지금 작년 거라고 그렇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2020년도에 촬영된 보안기사 핵심 정리 요거랑 그 다음에 이제는 실력을 위해서는 이거는 뭐 3월 달에 제가 촬영한 거죠. 그죠? 2021년도에 요거 그리고 법률 있잖아요. 법률 실기에서 법률은 기본적으로 이제 뭐가 문제냐면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개인정보보호법에 집중하는 게 좋고 그 개인정보보호법은 결과적으로 보면 법률을 외우는 형태의 시험이 옛날이었다면 지금은 이제는 법률을 외울 필요가 없어요. 근데 아니 이 말은 좀 틀린 말인데 법률에 대해서 그냥 달달 외워서 찍는 형태가 아니라 좀 이해하는 형태로 바뀌었습니다. 실기가. 그래서 여기 17회 정보보안기사 실기 이게 이제 메인 페이지에다가 제가 올려주질 못했는데 이게 7시간 촬영된 거예요. 이게 그래서 왼쪽에 개인정보보호법이 있고 위쪽에 있는 게 정보통신망법과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시행규칙까지 안정사업보조칙까지 매핑이 되어 있는데 이 강의를 보면 이거는 인터넷에 공개되어 있으니까요. 이 강의를 보면 개인정보보호법을 어떻게 공부하는지가 명확해집니다. 그래서 요거를 좀 신경을 써서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리고 실기를 어떻게 공부해야 되냐 사실 제가 최근에 사실 우리 그 정보보안 전문가 취업반 학생들이 정보보안 기사를 준비해서 시험을 봤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촬영을 해놨어요. 좀 지원을 하려고. 그래서 지금 종합반에도 공개를 해놨는데 지금 이 동영상을 한번 들어보세요. 이 동영상은 이거 유튜브에 인베스트 TV에 공개되어 있습니다. 제가 샘플로 하나만 올렸는데 사실은 이게 총 7개짜리고 종합반에 다 공개합니다. 정보 처리 기사 실기지만 이 동영상을 딱 들어보면 뭐를 알게 되냐면요. 보안 기사 실기도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걸 알게 돼요. 그리고 보안 기사 실기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사실 노트입니다. 노트가 있어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이 주의사항이 있어요. 국가기술 자격증 시험은요 어떠한 책이든 가급적 시중에 있는 책에서는 출제 안 하는 게 기본 가이드입니다. 출제자한테. 왜냐면 제가 보안기사는 아니어도 다른 시험의 출제자예요. 물론 지금은 그만뒀어요. 작년까지 하다가 이제 그만했는데 이제 그만한다고 얘기했는데 국가기술 자격증 시험은 기본이 뭐냐면 시중에 책을 주고 가급적 여기에서 똑같은 거는 안 나왔으면 좋겠다. 이게 기본 가이드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주의하시고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저도 보면 보안기사 이렇게 실기 노트를 만들어 놨죠. 뭐 필요한 것들을 다 때려는 겁니다. 여기에선 설명 같은 거 필요 없어요. 그냥 내가 꼭 외워야 되는 거 그거를 전부 다 때려 넣어서 이 암기장을 가지고 요 안에서 끝내야 돼요. 근데 이제 주의사항은 뭐냐, 이 안에 있는 것들은 반드시 그러니까 시험을 봤는데 이 노트만 보면 반드시 이 시험에 붙었었어야 돼요. 설사 내가 암기를 못해서 내가 이해를 못해서 떨어질 수도 있겠지만 떨어진 다음에 내 노트를 딱 봤을 때 여기 있는 거 있었구나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안 되면 문제가 발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완벽한 노트를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보안기사 실기는요, 공부를 한 시간보다 내가 이 노트를 완벽히 만드는 거, 그 시간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근데 그럼 이런 노트를 만들 때 가장 중요한 자료가 뭐냐? 그리고 제가 이거 얘기를 할게요. 이거 제가 15,000원 주고 이거 사실은 종합반에 판매를 하는데 사람들이 잘 모르는 게 있어요. 이게 15,000원 주고 제가 판매할 때마다 손해 보는 거예요, 이게. 왜냐면 이게 이제 제본비나 택배비가 그게 넘어가요. 그리고 요 교재와 함께 공식적으로 준다는 얘기는 안 했지만 실질적으로 다 줬죠. 그게 요거죠. 이 암기장. 예, 이거 다 줬어요. 예, 암기장을 해서 이 칼라 책받침 양면으로 3개. 하나당 이 책받침 하나당 제작비가 3,000원입니다. 근데 15,000원에 3장 주면 9,000원 아닙니까? 택배비 4,000원 하면 그죠? 무조건 손해입니다. 저 이거 할 때마다. 근데 뭐 그거 갖고 제가 뭐라고 금액을 올리거나 그렇지는 않아요. 예, 근데 앞으로도 그럴 마음도 없고, 자, 뭐 이거 갖고 이거 팔아서 돈 벌 마음 자체가 없습니다. 자, 아무튼 그런데 결과적으로 여기에 노트를 만들어야 되는데 일례로 한번 볼게요. 이렇게 되면 안 된다라는 거죠. 일례로 제가 이 의미가 뭔지, 여기 SSL 핸드세이킹이 있어요, 그죠? SSL이. 자, 그런데요, 이 실기 시험 문제를 잠깐 볼까요? 실기 시험에 여기를 쭉 보면, 자, 먼저 문제부터 볼게요. 자, 어떤 문제를 얘기하냐면, 랜더 어택, 스머핑, 저런 건 점수 주는 거죠. 스노트, 저런 거는. 자, 여기 이제 TLS의 보안 취약점에 대해서 물어본 문제가 있습니다. 그쵸? 이런 문제가. 근데 이게 실기의 기출이 아니라 필기의 기출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는 필기 시험을 볼 때 아마 2021년도 제가 필기 같은데 요거 잠깐만요. 제가 어디다가 저장했는지 기억이 안 나네요. 그죠? 보안기사 2021년도로 아마 여기다가 저장을 해놨을 거예요. 자, 이거는 2021년도 정보보안기사 필기책입니다. 그래서 이제 2권책이니까 아마 그 기출풀이가 있는데 일 거예요. 그러면 자, 여기 나오네요. 자, 이게 지금 몇 회인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앞쪽 보면 있겠죠. 결론은 이 문제가 나왔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필기를 공부할 때 TLS 공격 방법으로 이거 보니까 딱 보니까 16회예요. 16회 기출인데 필기를 공부할 때 이거를 딱 보고 이거 답은 뭐구나, 그래서 이렇구나, 이렇게 공부하잖아요. 근데 그거는 필기인 거고, 그죠? 그러면 이제 실기를 할 때는 여기 표를 봐보세요. 왜 여기에 이 문제에 대한 해설이요, 사실은 답만 하면 요 정도 양만 있어도 됩니다. 그죠? 근데 이렇게 표를 쳐서 종류별로 이 내용을 왜 넣었을까요? 사실은 17회 정보보안 기사에서 이 시험이 필기에서 이게 안 나왔어요. 17회는. 근데 18회는 나올 수도 있겠죠. 제가 어떻게 하냐면 제가 직접 봐서 아는 거예요. 이 18회는 나올 수도 있겠죠. 근데 나오나 마나 필기에서는 한 문제에 불과하다라는 거예요. 만약 모르면 틀리면 됩니다. 다른 거 맞으면 돼요. 쉬운 거 맞으면 돼요. 옆에 뭐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자, 어려운 게 있으면 PKI 이렇게 심플한 거 맞으면 됩니다. 이거 아주 쉽거든요. 이런 거는 이런 거 맞으면 되니까, 여기는 설명도 별로 없잖아요. 그쵸? 이거는 당연히 맞아야 되는 거니까 이렇게 설명도 없어요. 근데 오른쪽의 내용은 어때요? 설명이 많죠. 필기 기출인데. 그러면 이거를 이렇게 한 이유가 뭡니까? 이거를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거를 가위로 잘라서요, 이렇게 잘라서 이 교재 그러니까 이 교재라는 게 이렇게 묶어둔 노트에다가 뒤에다가 여기에다 딱 붙여놔야 돼요. 그래서 이런 거를 계속 붙여놔서 요거를 완벽히 만들어 놔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막연하게 나 요번에 실기 될 거야 이렇게 하는데, 그건 진짜 막연한 생각이고 대부분 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실제로 어때요? 대부분 안 되죠. 솔직히 얘기해서. 이게 돈보다도 시간을 버리는 게 최악이에요. 자, 그러면 한번 볼게요. 여기 이제 키사의 기술 자료시죠. 이제 말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제가 몇 번 인터넷에서 공개해 놨지만 취약점 점검이잖아요. 그죠? 요 문서죠. 요 문서.
그죠? 주요 정보통신 기반 기술적 취약점 분석 한번 여기 한번 들어가 볼게요. 얘가 이제 문제가 뭐냐면 저걸 안 해주죠. 검색이 안 돼요. 뭐 이렇게 공개할 거면서 왜 검색을 안 시켜주는지 모르겠어요. 예, 컨트롤 F로 쳐서 이제 최근에 바뀌었네요. 그쵸? 2021년도에 보니까 개정이 됐네요. 자, 뭐 개정이 돼봤자 몇 개 추가 안 됐을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걸 한번 쭉 한번 내려볼게요. 자, 이 페이지를 봐보세요. 몇 페이지입니까 지금? 742페이지입니다 742페이지. 근데 이 개정된 거에 딱 특이한 게 하나 있네. 지금 보니까 클라우드와 이동통신이 제가 알기로 없었거든요. 과거 거에 여기까지 있었습니다. 여기까지. 근데 이게 추가가 됐죠. 그죠? 그러면 제가 10점 이제 검색이 되네요. 그죠? 이게 원래 이게 안 됐단 말이에요. 그죠? 클라우드 730 요거 봐야 돼요. 그러면 저기 이제 추가가 안 됐을 때는 모르겠는데 이제 추가가 됐으니까 이게 달라졌다 이거죠. 쭉 한번 내려 보겠습니다. 여기까지. 자, 그러면 어디가 클라우드인지 지금 처음 보는 거예요. 저도 클라우드인지 모르겠지만 쭉 한번 내려가 볼게요. 이동통신망 클라우드 취약점이 한 4개 5개 정도, 요게 지금 몇 개 안 되지만 이게 이제 추가가 됐단 말이죠. 그러면 이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어떤 책을 샀어, 실기책을. 그죠? 어떤 사람은 비싼 책 사고 어떤 사람은 싼 책 사고, 뭐 책을 뭘 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결론은 그 책에 이게 있습니까? 없거든요. 그럼 이거 나오면 어떻게 할 겁니까? 그냥 다음에 봐야죠. 6개월 또 가는 거예요. 6개월. 예. 그래서 제가 노트가 중요하다라는 게 이 얘기예요. 그런데 이게 문제가 있어요. 아니 이거 다 보면 당연히 좋은 거 압니다. 근데 어떻게 이 많은 걸 다 봅니까? 이거 하나만 해도 700페이지인데 그죠? 말이 안 되죠 사실은. 그러니까 제가 하는 말이 논리적으로는 말이 맞지만 실제 공부할 때 말이 안 돼요. 그렇죠? 가만히 들어보면. 자,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 자, 제가 한번 해볼게요. 여기 이제 저도 이제 그런 내용들이 있는데 이제 어디 있는지 잘 모르겠네. 여기 목차 어디에 있을 거예요. 리눅스 취약점 점검이라고 있어요. 여기에 리눅스 취약점 점검에 U01이 있죠. 여기에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아까 그거에서 여기죠. U01 여기 있죠. 루트 계정 원격 접속 제한. 이게 아마 16회 정보보안 기사 네트워크 과목 아마 필기 1교시 문제였을 거예요. 자, 이게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근데 양을 보니까 쭉 길죠. 뭐라고 많은 하는 것도 한 페이지, 두 페이지, 세 페이지, 그죠? 네 페이지, 네 페이지 정도 됩니다. 그거를 어떻게 만들어 놨습니까? 5에서 6줄로 딱 만들어 놨죠. 그러다 보니까 취약점 점검의 줄수가 이게 몇 페이지 안 됩니다. 한 5페이지로 끝나요. 그러면 이 전체 이 큰 문서, 예를 들어서 이건 예예요. 이 문서 하나로 끝난다라는 게 아니라 이 큰 문서를 저렇게 간략하게 정리해서 요것만 암기하면 되게 만들어 놔야 되는 거지. 이거는 고시 공부할 때 원래 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거를 보고 이걸 공부한다? 이거는 못하죠. 그러면 못하는 거예요. 안 하고 맙니다. 안 하고. 자, 그래서 지금 제가 하는 얘기를 좀 주의 있게 듣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지금 저도 우리 이제 보안기사 종합반 강의에다가 포함을 시키려고 하는데, 이제 그게 뭐냐면 아까 이제 얘기했던 거예요. 이제 뭐냐면 아까 얘기했던 건데 혹시 여러분들 잊어버릴까봐 다시 얘기할게요. 여기 정보처리 기사 실기 요 동영상을 들어보세요. 그럼 그런 노트가 있으면 어떻게 그거를 암기하는지. 그래서 딱 이 강의가 최고의 강의입니다. 그래서 요 부분까지 그렇게 하시면 되고, 자, 그리고 나서 한번 이제 문제를 좀 봐볼까요? 자, 한번 볼게요. 다음 아래의 설명으로 들어갈 것은 뭐냐 라고 그랬는데, 뭐라고 중얼중얼 많긴 많은데 이제 결과적으로 얘기하는 건 뭡니까? 스크립트라는 게 있고 도큐먼트 쿠키라는 게 있으니까, 그죠? 스크립트라는 거는 자바스크립트를 실행하는 거고, 그 스크립트를 어디에서 실행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클라이언트에서 실행하는 거예요. 이거는 뭐예요? 클라이언트 사이드, 그죠? 클라이언트에서 실행되는 스크립트라는 거죠. 서버에서 실행되는 게 아니라. 그러면
웹 공격 기법 혹은 개발 보안에 나와 있는 공격 기법 중에 클라이언트를 공격하는 게 뭡니까? 크로스 사이트 스크립팅이죠. 그죠? 우리가 이제 요건 반드시 구분해야죠. CSRF는요, 사실상 크로스 사이트 스크립팅이랑 거의 비슷합니다. 그런데 주로 다른 거는 뭐냐? 얘는 타겟이 클라이언트를 공격하는 거, 사용자, 웹브라우저를 공격하는 거고, CSRF는 웹 서버를 공격하는 거예요. 주요 타겟이. 그래서 메시지 박스를 실행할 때는 당연히 얼러트, 이거는 뭐 자바 스크립트의 가장 기본적인 문법이죠. 그러니까 실기에서는 이런 문제를 보고 실기가 해볼만 하구나 이렇게 착각하면 안 돼요. 이거는 그냥 3점 받아 가세요, 그런 문제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리고 이 10문제죠. 단답형 10문제에서 15점 받으면 붙어야 돼요. 이거를 30점 받겠다? 불가능해요. 누가 봐도. 자, 그 다음에 웹사이트의 에이전트에 접근해서 크롤링하는 거를 제한하려고 한대요. 이것도 지금 요 표 있죠, 요 표와 더불어서 설명하는 게 필기 교재에 있어요. 아까 제가 SSL 보여준 것처럼 거기에 어떻게 설정하는지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웹사이트 크롤링을 못하게 하는 게 뭡니까? 로버스, 그죠? 이거는 필기에도 나왔고, 필기에 엄청 많이 나왔죠. 실기에도 굉장히 많이 이거 한 두세 번 나온 것 같아요. 실기에도.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나온 건, 자, 3점 가지세요. 그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웹서버의 어떤 디렉토리들이 disable, 그러면 어드민 디렉토리를 구글 에이전트나 네이버 에이전트가 검색을 못하게. 왜? 검색을 하면서 페이지를 가져가니까. 왜? 검색을 하면서 페이지를 어떻게 가져갑니까? 우리가 여기에서 만약에 소프트웨어 이런 식으로 조회를 하면 어떻게 아무리 컴퓨터가 좋고 그런다 하더라도 어떻게 이렇게 빨리 조회가 될 수 있습니까? 웹페이지들이 그 앞에 글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거를 도대체 어떻게 나오게 할 수 있습니까? 이게 지금 내가 검색할 때 요 사이트들에 다 들어가서 요 단어를 갖고 와서 이렇게 뿌릴까요? 그러면 이렇게 빨리 못 나옵니다. 한참 뒤에 나와요. 그러니까 이렇게 웹페이지를 가져간다 이거죠. 구글 에이전트나 네이버 에이전트, 뭐 다음의 에이전트들이. 그러면 나의 홈페이지는 이렇게 갖고 가는 게 싫어요. 뭐 대표적으로 이렇게 갖고 가는 건 좋지만 특정 디렉토리는 못 갖고 가게 하고 싶어요. 그때 하는 게 로버스트인 거죠. 그래서 이렇게 특정 디렉토리를 등록할 수 있다. 그걸 얘기하는 거고. 자, 그 다음 이제 넘어가 보죠. 자, 이것도 뭐 그냥 점수 주는 거죠. 뭐 이런 거 틀리면은 뭐 실기를 볼 자격 자체가 없는 거예요. 자, 출발지와 IP의 목적지 주소가 동일하게, 그죠? 설정하면 이게 사실 뭐가 중요하다고 맨날 이렇게 내는지 모르겠지만, 결과적으로 이렇게 이거를 출발지의 IP와 목적지의 IP를 동일하게 해서 디도스 하는 건 랜드 어택인데, 이 랜드 어택에서 스노트라는 걸 썼을 때 이 랜드 어택을 탐지하는 룰이 있죠. 그게 소문자로 SEMIP입니다. SEMIP, SEM이에요. SEMIP하고 이렇게 세미콜론, 스노트의 문법은 이렇게 되죠. 그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이것도 굉장히 많이 나온 문제죠. 그죠? 필기실기 다. ICMP 에코 리퀘스트, 그죠? 네트워크 괜찮니?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그러면 에코 리플라이로 나 괜찮아 이렇게 응답을 하면 발신한 시간과 수신한 시간 차이를 빼서 성능이 얼마나 걸리는지 그걸 볼 수 있는 게 ICMP 프로토콜의 특징이죠. 근데 그거를 브로드캐스트 한대요. 이 얘기는 뭐예요? 255번에 쏘겠다라는 얘기죠. 끝에가 255번의 브로드캐스트니까, 그죠? 근데 이게 그 255번에 쏘면 여러 대의 컴퓨터가 나한테 응답을 주는 건데, 그 응답을 엄한 놈한테 보냅니다. 그래서 그거를 스머핑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TCP에 뭐 신 나왔잖아요. 신, 그죠? 신을 보내서 받을 수 없고 하는 디도스 공격, 뭐 신플러딩이 있겠죠. 자, 그래서 이런 것도 지금 세 문제는 무조건 맞았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 3-3은 9점이에요. 그죠? 하나당. 자, 이런 거는 이제 틀릴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런 거는. 자, 여기에서 이제 특징 중에 하나가 이게 15회, 16회에 나오는데 SSDD 이라는 말이 처음으로 등장을 합니다. 과거에 이게 한 번도 나온 적이 없었어요. 어떤 교재에도 이게 없어요. 근데 이게 이게 15회죠. 15회 실기에 처음 등장을 하니까 요거를 처음 봤을 때는 당연히 틀릴 수 있습니다. 이거는 당연히 책에 없을 수가 있어요. 근데 나머지 문제에서 15점 받으면 되니까요. 신경 안 써도 돼요.
리플렉션 공격의 일종으로 1900번 포트에서 패킷 소스를 1900번 포트에서 UDP를 써서 그냥 네트워크에 뿌린다 이거죠. IP 멀티 캐스트를 이용해서 위조와 증폭을 해주는 IoT 시스템의 공격 기법이냐 뭐냐, 이건 뭐 이렇게 안 외우면 못하는 거예요. 그게 SS DRDOS라고 한다. 자, 근데 요 프로토콜을 알아두는 게 좋겠죠. SSDP는 1900 포트를 쓰고 UDP를 통해서 주고받는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 생기는 거예요. 이 말의 의미는 15의 전과 후로, 이게 15에 맞죠? 15의 전과 후로 봤을 때 IoT에 대한 공격을 뭔가 시험에 내는구나 라는 거를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고, 기존의 정보보안기사 필기 입장에서, 그죠? 필기 입장에서 봤을 때 미라캐스트라고 해서 제가 잘 기억은 안 나는데 13회인가 14회 미라캐스트가 나왔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 문제에서 말하고자 하는 건 IoT에 대한 어떤 공격 기법이 시험에 내겠다라는 거구나. 그죠? 그러면 이렇게 조회를 해보니까 뭐 지금 나온 저 문제만 있겠습니까? 저 문제는 이미 지나간 문제인 거고, 그죠? 자, 뭐 쭉 있는데 디도스 공격도 있고 뭐 디도스 대응 방법 뭐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혹시 저 지나간 문제 말고 다른 것들이 뭐가 있는지 반드시 확인을 해봐야 돼요. 그죠? 뭐 이렇게, 근데 이렇게 영어로 돼 있는 사이트 있잖아요. 지금 뭐 이렇게 영어로 돼 있는 거는 뭐 크게 뭐 신경 안 써도 되긴 한데 일반적으로. 자, 그랬더니 뭐 여기에 뭐 시케어 뭐 스몰 비즈니스 앤드 뭐 홈 IoT 디바이스라는 게 있고, 뭐 MUD, 그죠? 이거 뭐 생산, 그죠? 생산 뭐 그런 뜻이죠. 생산에서 설명, 디스크립션 설명에 사용된다. 뭐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러면 뭐 이제 영어 문제 안 되잖아요. 한국어로 번역해서 보십시오. 자, 그래서 여기 어택 나오죠. 그러니까 요런 MNBA네요. 약자로 보면, 그죠? 요런 공격들이 있구나. 왜? 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는 나온 거를 보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학생들이 가장 많이, 정말 이거는 어떻게 보면 어리석은 건데, 기출풀이의 답을 달달 외우고, 이건 정말 어리석은 거예요. 왜? 똑같이 절대로 안 나오거든요. 자, 그러면 여기에 보면 제로 트러스트라는 것도 있죠. 이것도 사실은 예상 문제입니다. 이것도, 그죠? 이것도. 자, 그래서 꼭 그렇게 확인을 해보시고, 기출풀이를 본다라는 게 뭐 이거 뭐 저는 뭐 이제 강의를 하니까 미리 알고 있었어요. 이런 거는 알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미리 알고 있습니까? 모든 거를, 그죠? 그래서 저거는 더 이상 공부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저 정도로 끝내면 돼요. 자, 고성능의 IDS와 IPS 네트워크 시큐리티 모니터링 엔진이래요. 그죠? 그리고 오픈 소스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어떤 룰을 작성할 수가 있대요. 그죠? 그리고 포트에 관계없이 돌아갈 수가 있는데, 이 프로그램이 도대체 뭐냐 이거죠. 자, 그래서 OSFI의 단체라는 데서 무엇을 발표했대. 그죠? 모를 수 있죠, 이런 거는. 그래서 뭐 이거는 이대로 그냥 외울 수밖에 없어요. 자, 그리고 룰 등록하는 게 뭡니까? 스노트겠죠.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이제 이렇게 되겠죠. 요거는 그냥 요 정도 풀이로 그냥 정리를 하는 거고, 요 문제를 보고 예를 들어서 이런 건 틀릴 수 있다. 그러면 4번하고 5번은 틀릴 수가 있죠. 공부를 아무리 해도. 근데 1, 2, 3은 맞힐 수 있잖아요. 그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자, 요게 이제는 간단한 거죠. 왜냐면 법률이 쉽다고 얘기하기는, 어떤 분은 쉽다고 얘기하는데요, 막상 이렇게 가로를 치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말하고자 하는 건 뭡니까? 안정성 확보 조치에 대해서는 반드시 봐야 됩니다. 그러면 안정성 확보 조치를 어떻게 해놔야 돼요? 노트에 정리해 놔야 돼요. 여기 저도 있을 거예요, 안정성 확보 조치가. 그죠? 우리가 꼭 봐야 되는 것만. 자, 그러면 자, 개인정보 처리자는, 그죠? 개인정보 취급자가 개인정보 처리 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을 1년 이상 보관 관리해야 된다. 단 5만 명 이상이면 2년이죠. 5만 명 이상이면 2년입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에서 답이 뭐든 간에 일단 이게 더 중요합니다. 5만 명 이상이면 2년이구나. 그리고 뭐와 뭐는 고유식별자와 민감 처리 시스템인 경우에는 뭐 2년간 보고해야 된다. 그리고 다운로드, 이건 제가 한번 얘기했어요. 이거 강의 때. 개인정보를 다운로드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몇 건을 어떻게 다운로드 할 거고 어떻게 관리할 건지를 내부관리계에게 수립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해볼만 한 거죠. 이거 세 개는 해볼만 한 거고,
고유식별자라는 게 뭡니까? 이건 다 알죠? 뭐 주민등록번호라든가, 그 다음에 운전면허번호, 그 다음에 또 뭐 있죠? 여권번호, 외국인 등록번호, 이런 게 고유식별자고, 민감정보라는 게 뭡니까? 이 사람이 코로나에 걸렸어요. 이런 게 민감정보인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당연히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아까 그 문제죠. 이게 사실은 저도 이걸 어떻게 공격하는지는 몰라요. 근데 그런 것까지는 알 필요가 없는 지식이에요. 이 지식이 만약 필요하면 제가 해보겠지만, 자, 그래서 SSL 3.0이 뭐가 있다. 3.0으로 연결을 수립한 후 CBC 블록 암호화 모드로 오라클 패딩을 통해서 통신을 복제하는 거. 자, 그래, 패딩 오라클의 약자인 거죠. 그래, 이거다. 이거는 맞았어야죠. 왜? 필기에 나왔는데요, 그대로. 필기에 그대로 나왔고. 자, 그리고 개인정보 보호의 ISMS는 매번 나오죠, 그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안전부, 그 다음 뭡니까? 방송통신위원회. 세 개의 주체가 하나의 협의체를 만들었다. 그리고 인증위원회는 어디예요? 인증을 관리하는데 인터넷진흥원. 그리고 최초 심사인 경우, 최초와 갱신인 경우 인증위원회가 최종 인증 여부를 결정하는 거고, 사후 심사는 하지 않습니다. 이거를 이제 무슨 말인지 모르면 안 되는 거죠. 이건 필기에 다 나온 설명인 거니까요. 자, 자, 그리고요, 자산 및 위험 평가 관리 가능한 수준은 대응책이 뭐냐? 위험 관리죠, 뭐. 그죠? 위험 관리. 그래서 자산 식별하고 위협, 취약점, 그 다음에 위험 평가, 그죠? 그 다음에 위험 평가하고 보호 대책 수립하고, 이게 이 전체의 프로세스가 PDCA라고 해서 지속적이고 반복적이니까 위험 평가, 위험 관리인 거고, 이 위험 관리는 매년 1회 이상 해야 되고 경영진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거고, 그죠? 이거는 뭐 암기 사항인 거죠. 자, 그러면 여기까지만 한번 봐도요, 이거 무조건 맞아야 되고 3점, 이거 맞아야 되죠. 6점. 이거 사실 맞아야 돼요. 이거 9점. 이거 맞아야 돼요. 그러면 12점. 이거 틀리죠. 이거 제가 봐도 틀려요. 지금 보면 지금 보면 알겠지만 이 당시에는 틀리죠. 12점이었나요? 그러면 12점에 15점. 그리고 두 개 있었죠? 18점, 21점인가요? 21점. 그러면 합격에 아무 문제가 없어요. 이런 식으로 보안기사는 단답형에서는 15점에서 20점 사이만 받으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이제 밑에 이거는 보지도 않았잖아요, 그쵸? 자, 이거는 터널링에 대해서, 특히 VPN에 대해서 항상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 VPN의 종류가 뭐냐. 근데 그 쉬운 문제들은 이렇게 가로를 3개를 줍니다. 자, IETF에서 만들었고, 얘는 키관리 나옵니다, 그죠? 키관리라는 말 나오죠. 키관리 프로토콜을 쓴대요. IP 계층에서 도는 VPN 뭡니까? IPsek인 거죠. 마이크로소프트사가 만들었고, 윈도우에 깔려 있어요. PPTP, 데이터 링크 계층에서 돌아가는 거, 그죠? 시스코가 만든 거, L2F, 그죠? 이렇게 이거는 이제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되고, 요 A와 B는 둘 다 데이터 링크 계층에서 돌아갑니다. 특히 VPN에 대한 문제는요, 점수를 주는 문제니까 이게 틀리면 안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